파트 3주차 준동사 편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헷갈려하는 어떤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준동사가 될 텐데요. 준동사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화요리집에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은 뭐 짜장면을 시킬 수도 있고 짬뽕을 시킬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네, 뭔가 짜장면을 시켰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그냥 짜장면이죠. 예, 하나의 음식입니다. 네, 그 짜장면이 짬뽕 맛이 나진 않죠. 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둘 다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은 우리 짬짜면을 시킨단 말이에요. 짬짜면이 뭐예요? 예, 짬뽕 더하기 짜장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짬짜면은 이제 양이 적죠. 예, 짜장도 충분히 먹지 못하고 짬뽕도 충분히 먹지 못해요. 그런데 일단 두 가지 맛을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짜장면이 동사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짬짜면이 뭐다? 예, 준동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준동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동사, 그러니까 짜장면처럼 아니면 짬뽕처럼 하나의 맛을 내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다른 어떤 기타 품사의 맛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짬짜면을 가지고 이게 짜장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짜장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짬뽕이기도 하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준동사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동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어떤 성질을 가지는 또 다른 품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중적인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준동사와 동사의 공통적인 성질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둘 다 지금 동사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그죠? 이 준동사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은 동사를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추가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동사의 성질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동사의 성질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장 5형식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문장 5형식에서 1형식일 때는 여러분들 주어 동사죠. 2형식일 때는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일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4형식일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2개 나오죠. 5형식일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 보시면은 이 동사든 준동사든 간에 이 동사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주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동사의 주어는 이제 주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준동사의 주어는 이 동사의 주어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의미상의 주어다라는 명칭을 쓰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라고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준동사의 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You need to become the voice that challenges yesterday's answers. 네, 당신은 어제의 대답에 도전한 그 목소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동사는 바로 뭐냐면은 need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challenges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바대로 동사가 2개 있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접속사 기능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형용사절인데 여튼 간에 이 안에는 접속사 and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접속사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있는 to become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to become이라는 것은 need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은 당신은 뭐뭐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적어가 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need가 3형식 동사에서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취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to become이라는 것은 need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적어. 자, 목적어가 되니까 품사가 뭐가 될까요? 명사가 되는 거겠죠. 네. 하지만 얘는 또한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예, 이게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 뒤에 보시면은 the voice가 나옵니다. 이 명사가 나오죠. 이 명사는 왜 쓰여진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명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명사라는 것은 문장의 주어가 된다든지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혹은 보어 요 네 개 중에 하나의 기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 the voice라는 것은 뭐냐면 become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보어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동사의 성질은 일단 외관상 드러나는 것은 뒤에 보어를 취한다라는 어떤 성질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주어가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자, need의 주어가 뭔가요, 여러분? 예, 당연히 you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challenges라는 동사의 주어는 뭐가 될까요? 네, 수식을 받는 the boys. 예,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the boys challenges yesterday's answers라는 원래 최초 문장이 이런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to become의 주어는 뭘까요? 당신은 목소리가 될 필요가 있다. 누가 되는 건가요? 당신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준동사의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는데 얘처럼 어떤 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뒤에서 이제 아마 배우시게 되겠지만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레벨 1에서 배운 것 같네요. to 부정사의 주어를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형태를 쓰느냐 하면은 for 플러스 명사의 형태를 써주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new하고 동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날려버리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to become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있다. 그 주어는 앞에 있는 new와 동일하다. 또한 얘의 주어를 표시할 때는 for you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앞에 있는 you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part of adopting an outsider mental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opting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세요. 앞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는 명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얘도 또한 동사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네, 뭡니까?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 이 명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명사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어나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어 중에 한 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얘 앞에 있는 adopt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예, 외부자의 정신을 채택하는 일부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adopt의 목적어로 기능하게 됩니다. 이 명사는 따라서 뭐다? adopt가 뒤에 있는 명사 때문에 동사라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adopting은 동사의 성질과 또한 명사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동명사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예. 동사의 성질과 명사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것 같으면요. 문장의 동사는 바로 is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주어는 part가 되는 거고요. 네. 자, adopting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예. 외부자의 정신을 채택하는 그 일부는 바로 당신 자신이 to look around your organization, 당신의 조직 주변을 둘러보게끔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네. 자, 그래서 이 forcing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앞에 있는 비동사 뒤에 보어로 쓰였습니다. 네, 보어로 쓰였기 때문에 보어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은 일부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어 중에서도 명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한 뒤에 있는 yourself 이 명사가 왜 쓰였습니까? 제기대명사가 됐죠. 왜 쓰였을까요? 네, 앞에 있는 force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명사가 쓰인 거겠죠. 그 얘기는 뭐다? 뒤에 yourself가 왔다는 것은 앞에 있는 게 동사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forcing이라는 것은 is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사, 뒤에 있는 yourself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되나요? 동사가 되겠죠. 따라서 얘도 동명사가 되는 것이죠. 예.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to look도 마찬가지로 force가 뭐냐면 오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뒤에 목적어고 네 자신이 주변을 둘러보는 거니까 얘가 보는 거죠. 예, 주소관계가 성립하니까 목적 보어입니다. 그래서 보어인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것이고 또한 얘도 동사의 기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부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얘들의 주어가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것이니까 여기는 adopting의 주어가 뭘까요, 여러분? 채택하는 것의 일부는 누가 채택을 하는 걸까요? 예, 지금 문맥상 you가 나오죠. 예, you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to 부정사의 주어는 어떻게? for 플러스 명사로 표시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동명사의 주어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앞에다가 그냥 you를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of you adopting 이렇게 되면 되죠. 혹은 your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의 문맥상 이게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쓸 필요가 없다. 생략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되시죠? 네.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준동사든 동사든 공통적으로 얘들은 주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준동사의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모든 문장 오형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문장들은 다들 공통적으로 동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문장이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부사가 다들 따라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부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동사와 문장을 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와 문장이 있는 곳은 어디에나 1형식, 2형식, 즉 문장의 형식을 가릴 필요 없이 어디에나 다 부사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부사가 수식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knowing도 보시면은요, 앞에 with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얘가 가지고 있는 동사의 성질은 뒤에는 what they will be 라는 목적어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뒤에 명사가 왔다는 것이 앞에 있는 게 동사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품사가 뭐가 왔나요? precisely라는 부사가 왔죠. 왜 왔을까요? 얘를 수식하는 거죠. 정확하게 알 필요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3형식 구문이죠. 예, 부사가 수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It is so romantic not to say idyllic. 예, idyllic. 예. 이것은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낭만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매우 오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네. 자, 여기에서는 지금 misreading이 지금 형용사가 됐습니다. 예, 형용사가 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예, 일단은 우리가 단서를 찾아보면은 앞에 but이라는 접속사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앞에 있는 콤마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접속사 앞에 콤마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문장을 연결한다라는 신호가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뒤에는 뭐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느냐면은 it is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misreading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비동사의 보어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misreading이라는 것은 또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분사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뭐다? 부사가 수식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지금 수식하고 있습니까? 부사가 수식을 하게 된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는 can be seen to be taking place constantly.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taking place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taking place는 happen이라는 일형식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있는 비동사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보어, 즉 형용사적으로 쓰이고 또한 take place, 동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분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수식하는 게 뭔가요? 네, 부사가 수식을 하고 있죠. 제가 조금 전에 happen을 몇 형식 동사라 그랬습니까? 일형식 동사라 그랬죠. 자, 그래서 부사가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사의 성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사든 준동사든 동일하게 어떤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 첫 번째 주어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부사가 수식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부사가 수식을 한다는 얘기는 곧 무슨 말이냐? 형용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형용사가 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가 수식을 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뒤에 보어가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위에서도 보다시피 우리가 이 형식 동사에서 주어, 동사, 보어의 형태가 되죠. 이게 동사라면은 뒤에 이렇게 보어가 따라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세요. Being a president isn't a dream.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꿈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뭐냐면 being이죠. 대통령은 이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주어가 되니까 being은 명사가 될 것이고요. 또한 얘가 be라는 동사로 쓰이고 있죠. 따라서 이 뒤에 있는 president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이게 바로
명사가 왜 쓰였을까요? 앞에 비동사의 보어로 쓰인 거죠. 따라서 얘처럼 뒤에 보어가 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앞에 게 동사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요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need라는 동사가 있고요. 앞에서 있는 거죠. to become이라는 명사의 기능을 가집니다. 근데 얘는 또한 이용식 동사가 되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어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특징.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3, 4, 5 형식을 보실 것 같으면은 공통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일단 따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다. 3, 4, 5 형식에서. 따라서 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동태가 될 수 있다. 동사 당연히 수동태 되죠. 3형식 동사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준동사가 3형식 동사를 가지고 3형식 이상의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수동태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도 볼 것 같으면요. 이게 adopting이라는 것이 앞에 나왔던 표현이죠. 네.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뒤에 목적어를 이렇게 취하고 있고요. forcing도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어를 이렇게 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onfused가 있는데요. confuse의 원래 주어는 뭐냐면 this principle이 되겠죠. 예. 근데 얘가 원래 뭐냐면 confuse의 목적어였겠죠.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이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3형식 동사로 지금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는 얘처럼 수동태로 지금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얘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confuse라는 동사가 지금 수동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adopting, forcing 같은 동사들 다들 수동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adopting은 outsider mentality를 만약에 수동태 형태가 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네. outsider mentality가 앞으로 가겠죠. outsider mentality.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치사가 있으니까요. 뒤에 명사가 와줘야 되니까 being이 와줘야 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adopted. 예, 이런 형태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준동사도 마찬가지로 수동태가 될 수 있다. 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동사와 동사에 그러면은 우린 지금 이제 공통점을 찾아봤고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이냐? 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사는 짜장면이라 그랬죠. 하나의 맛만 납니다. 짜장면 맛만 납니다. 예, 동사 그럼 얘가 뭐냐? 동사의 기능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문장의 축이 될 수 있느냐, 서술어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준동사는 뭐냐면은 이건 짜장면, 짬뽕 두 개의 맛을 동시에 내기 때문에 얘는 아무래도 뭔가 부족하죠. 자, 그래서 서술어가 문장의 서술어가 될 수 있는가? 동사는 가능한데 준동사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I go to go there. 자, 정답은 뭡니까, 여러분? I go겠죠. 왜 그렇습니까? 서술어이기 때문에. 서술어에는 얘처럼 이러한 준동사를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동사가 되게 되면은 또 동사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뭐다? 반드시 이런 어떤 접속사의 어떤 형태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앞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쓰기 위해서는 문장에 서술어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사가 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존재해야 된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서술어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우리가 레벨 1에서 배웠습니다. 동사가 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만약 없다면은 그때는 준동사를 써줘야 된다. 자, 우리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기능만 가지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짜장면, 짬뽕 하나의 맛만 내는가? 아니면 두 개의 맛을 동시에 내는가? 이 차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therefore, 규칙적으로 학습 기회에 주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one of the greatest gifts you can give yourself.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들 중에 하나이다. 이게 동사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investing 주어죠. 주어 자리니까 명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아까 부사가 수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학습 기회에 규칙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뒤에 이제 부사적인 성질이 있어요. 따라서 얘가 동사의 성질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investing이 되겠죠. 이와 같이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면 걔는 정답이 준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에 동사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접속사 자체가 없어요. 자, 따라서 얘는 일단 동사를 쓸 수가 없고 준동사가 되겠죠. 준동사가 되고, 또한 to a superhuman force의 수식을 받습니다. 초인적인 힘에 귀속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부사의 수식을 받는 동사의 기능.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있는 보어의 기능, 즉 형용사의 기능.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것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준동사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누게 됩니다.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명사적 용법을 추가적으로 가지게 되고, 그 다음 분사는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 투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태여 왜 이렇게 동명사 분사라는 별도의 준동사를 만들었을까요? 즉 투부정사 하나로 요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다 해낼 수가 있는데 하나만 하지, 요 투부정사 하나로 하지, 왜 번거롭게 동명사나 분사 같은 것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의미의 지향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투부정사는 미래를 지향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I worked hard.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 이걸 하지 말죠. 네. I have a plan to work. 자,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나는 일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죠. 미래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I have a work doing.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좀 더 헷갈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걸 수정할. I have work to do. 나는 할 일이 있다. 그럼 얘는 할 일 이렇게 되죠. 미래의 할 일. 근데 밑에는 어떻게 해석이 돼요? 나는 하고 있는 일이 있다. 즉 얘는 분사로 쓰인 거죠. 둘 다 형용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것은 뭐냐면 미래를 의미하게 되고요. 밑에 있는 분사가 쓰이게 되면은 현재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차이들 때문에 어떤 그 시점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시면은요, 밑줄 친 단어를 동사, 분사, 동명사, 부정사로 표시를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뭐 간단한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표시를 해보죠. 이 앞에 접속사가 있죠. 동사겠죠. 여기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죠. 부정사 I. 그 다음에 first 비동사의 보어로 쓰인 거죠. 형용사로 쓰였죠. 자, 그래서 분사 P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vestor to reconsider, 얘도 마찬가지로 부정사죠. to 부정사고요. their underlying motives, 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죠. 뭔가요? 분사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죠. 부정사고요. 그 다음에 supermarkets no longer make, 동사죠. or their money selling their produce, 그들의 농산물을 팔면서, 그리고 생산물을 제조하면서 그들의 돈을 더 이상 벌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분사가 되겠죠. 분사 P.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P가 되겠죠. They give 동사고요. 그 다음에 with which 접속사 기능이 있으니까 track 동사죠. Your purchasing behavior, 구매 행동이죠. 자, 얘들은 뭐냐면 purchasing behavior, 하나의 어떤 명사처럼 쓰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동명사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then supermarket sell 동사고요. These purchasing behavior. 예, 마찬가지죠. 이것도 동명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 다음에 the marketing analytic companies perform. 예, 동사고요. machine learning. 예, 기계 학습 절차.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동명사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의 명사로 보는 거예요. slicing the data. 그 데이터를 쪼개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예. 부사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죠. 예, 왜? 문장을 수식하니까요. 예, 그래서 얘보다 분사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린 분사포라고 하죠. and resell. 예, 그리고 회사들은 행동 자료를 대팝니다. 얘도 동사겠고요. when data and machine learning become. 예, 앞에 있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 쭉 갈게요. Then every company's natural tendency 동사고요. is to maximize. 부정사죠. 예, to conduct 마찬가지로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요 밑에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쉬운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동사하고 준동사의 기본적인 차이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요. 동사는 뭐다? 하나의 맛만 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준동사는 두 개의 맛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동사와 준동사의 공통기능.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주어가 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부사가 수식한다. 뭐가 아니라? 형용사가 수식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뒤에 보어가 올 수 있다. 네 번째,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요 기본 동사의 기능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다른 문법을 배우는데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